자, 그럼 이어서 자원관리 파트를 볼 텐데요. 자원관리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시간, 뭐 예산,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게 무슨 얘기냐? 제약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원을 관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뭐 시간도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산다는 게 웃기긴 한데 한 1000년 삽니다. 그리고 돈도 한 10조 있어요. 그럼 관리할 필요가 없죠. 천천히 하면 되고 돈도 많은데 뭐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뭐가 문제예요? 돈도 없고 돈이 없고 일단 예산에 대한 관리죠.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뭐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라는 거는 시간 제약도 있지만 어떤 납기라는 게 있죠. 납기 제한 기간 동안 해야 되니까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빨리 문제를 해결할 거냐. 세상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답이라는 건 없어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는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 기업체에 들어가거나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되면 이런 해답은 존재하지 않고 솔루션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가장 최적해를 찾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떤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시간, 제한된 예산 안에서 선택을 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거죠. 만약에 돈의 제약이 많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간의 제약이 많다, 뭐 돈을 포기하고 돈을 많이 뭐 질러버리면 되겠죠. 뭐 인력의 제약이 있다, 뭐 돈 많이 받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러니까 회사나 또는 뭐 기업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바로 자원관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내에서는 대부분 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약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제약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자원관리 문제는 일단 문제가 복잡합니다. 왜냐? 계산을 해야 돼요. 정확한 수치 계산이 돼야 됩니다. 수치 계산. 그런데 최대한 계산하지 않고 푸는 법을 좀 아는 게 좀 중요해요. 비교하기라고 하죠. 비교하기를 하면 됩니다. 이제 문제라는 건 대부분 다 뭐냐면 가장 최소의 비용은 뭐냐? 가장 최대의 이익은 뭐냐? 이런 걸 물어보거나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뭐냐? 뭐 이런 거겠죠. 대표적인 게 비용 관리죠.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비용 관리라는 건 현실적으로 비용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있어요. 비용이 많이 나와도 이익만 많이 나온다면 비용을 좀 더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용 관리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계산해야 되니까 어렵다라는 거고. 자, 네, 시간 관리가 나옵니다. 코리에서는 특히 시간 관리가 많이 나와요. 납기 계산도 시간 관리고, 어떤 뭐 기차표를 배정하거나 또는 어떤 이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시간 관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납기를 맞추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이슨법이라든가 헝가리법이라든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제이슨법은 잘 나오니까 꼭 저도 한 문제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시간 문제 중에서 기차표 문제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올해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도달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이거죠. 근데 빠르면서 비용도 최저로 만들고 이게 이제 복잡하겠죠.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자, 비용 관리 중에서도 예산 관리 능력이 있어요. 그 자원 관리에 비용 관리에 예산 관리 또는 그냥 예산 관리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띄어서 공부하는 파트가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좀 별도로 해놨습니다. 예산 관리는 예산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거죠. 이것도 계산 문제라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계산 문제가 출제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럼 예산 관리는 제끼면 되겠네 이 생각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적 자원 관리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쓸 거냐에 대한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복합 관리인데 복합 관리는 여러 가지를 이제 변수를 놓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한 문제로 주기보다는 두세 문제로 준다라는 거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조건을 파악하고 수치를 계산해야 되죠. 이게 진짜 어렵죠. 자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라고 하면은 자원 관리보다는 자료 해석이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해석은 해석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해석을 강조한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곱셈이라든가 뺄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림산을 이용해서 빠르게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한번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건데 물론 처음에 어렵고 갈수록 쉬워지는데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문제를 여러분이 풀 수 있게끔 하려고 문제를 좀
하나의 문제에 한 두세 개씩 붙여놨어요, 일부러. 왜냐면 한 문제를 하나씩 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붙여놨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봅시다. 여기 이제 단위를 잘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최대 이윤을 알아야 되고, 원석의 개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원석을 파악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쭉 올라가 볼게요. 자, 봤더니 한번 봅시다. 이 원석을 채굴 해서 목걸이를 만들어요. 그런데 한 개를 생산하면 60개와 40개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걸이를 40개, 목걸이를 60개, 반지를 40개를 생산합니다. 자, 그런데 1차 가공한 다음에 팔 수도 있고 2차 가공을 해도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보석 한 개는 2차 가공을 통해서 목걸이 한 개로, 반지는 보석 한 개는 2차 가공을 통해서 한 개가 된다. 한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치가 좀 더 높아지겠죠. 이 보석 세공을 제일 잘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드비어스 뭐 이런 게 다 이스라엘 거예요. 자, 2차 가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이윤이 2차 가공을 통해서 이윤보다 클 경우, 그러니까 뭐 당연하겠죠. 1차 가공 때보다 2차 가공을 했을 때 2차 가공이 더 많이 이윤이 나오면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개를 채굴할 때는 300만 원, 그다음에 두 개를 채굴할 때는 100만 원씩 증가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400만 원이 되어서 원석 두 개를 채굴할 때 비용이 700만 원이다. 그래서 하나에 300, 두 개는 4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가공 비용이 250만 원이 들어요. 1차 가공을 하면 25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개를 생산했어요. 원석을 한 개 생산하면 비용이 얼마 들까요? 300에다가 250만 원을 더한, 자, 550만 원이 들겠죠. 자, 두 개를 생산해 볼게요. 그럼 이제는 300에다가 400이 들고 250만 원이 드니까 총 얼마가 들어요? 65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두 개 생산할 때 총 비용은 얼마예요? 이 두 개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1200만 원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가공 비용이 개당 250만 원이니까. 자, 세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개는 100만 원이 나오니까 500만 원이 나오고 250만 원이 나오니까 75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걸 좀 빨리 계산하려면 자, 250이 3개니까 250 곱하기 3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300이 3개잖아요. 곱하기 3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되죠? 300이 올라간 게 300이죠. 그러니까 300이 4개 이렇게 계산해도 좀 빠르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을 해요. 가공을 했더니 목걸이는 개당 7만 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럼 한 개면 한 개 생산하는 게 얼마죠? 한 개 생산하는 거는 60개하고 40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7만 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5만 원이 발생을 해요. 수익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2차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 개당 가공 비용은 개당 40만 원이 추가가 되고 목걸이는 개당 5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런데 반지는 가공 비용은 20만 원인데 15만 원에 팔 수 있습니다. 비용이 더 비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지용 보석은 가공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목걸이하고 자, 반지가 있다고 하면 반지 보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걸이는 2차 가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럼 판매 가격이 얼마로 늘어나죠? 7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비용이 40만 원이 증가하니까 한 개당 10만 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10만 원. 그러겠죠? 자, 그다음에 반지는 그냥 파는 게 낫잖아요. 여기 반지는. 그래서 5만 원씩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5만 원이 발생한다. 그런데 자, 원석 한 개를 발생하면 수익이 얼마가 발생해요? 여기 보석은 60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목걸이용은 60개, 얘는 40개가 발생을 한다 그러는 거죠. 그럼 곱하면 이 600만 원이 발생하고 얘는 20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개를 생산했을 때 요만큼이 이익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원석을 4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개. 4개면 얘가 600만 원이 되고 250만 원이 되니까 생산 비용이 85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개 팔아봐야 8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4개를 생산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4개를 생산하는 것부터는 채산성이 안 맞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3개를 생산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이제 정답은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3개를 생산하니까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이익이 지금 얼마예요? 한 개 생산할 때마다 한 개 생산할 때 이익이 총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을 3개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총 2,400만 원의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비용은 아까 다 계산해 놨죠? 이렇게. 그렇죠? 계산하면 1,200만 원에다가 그
그다음에 750만 원 이렇게 되니까 1950만 원이 되고 끝자리가 50이니까 450만 원이 이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서 푸는 건데 이런 거를 많이 풀어봐야 자원관리 잘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쭉 해석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석할 때는 그냥 쭉 밑으로 내려와서 해석하세요. 그냥 뭔가 밑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발문을 하면서 바로바로 옆에 써가면서 아, 원가는 얼마고 이익이 얼마네? 원가 이익을 구분해서 계산하는 게 좋겠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이게 좀 헷갈리게 나왔는데 이렇게 통합 재정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채무 상환 비율이 있는데 심각은 2개를 준대요. 그다음에 심각이 2개면 중점 관리 대상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점 관리 대상만을 골라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주의는 2개가 심각 1개로 간주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 표를 같이 작성을 해보는데 위에서 그냥 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표에 보면은 얘가 이제 주의죠, 주의. 얘는 그 표에 보면은 앞에 표에서 통합 재정 지수가 25에서 50까지가 주의예요, 주의. 그 다음에 예상 대비는 여기는 25초가 50 이하는 아무것도 아니죠. 채무 상환 비율도 아무것도 아니죠. 15가 되니까 주의네요, 여기. 주의가 되겠죠, 얘는. 주의가 되겠고. 자, 지방세 지수는 아무것도 아니죠, 얘도. 아무것도 아니고 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주의. 그 다음에 얘도 주의. 주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뭐 대상이 아니고 얘도 주의. 얘도 주의죠. 그럼 얘는 주의가 2개니까 심각이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관리 대상인 거예요. 이렇게 찾으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얘가 이제 주의가 되고 얘도 주의가 되고 얘가 심각이죠, 심각. 공공부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심각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심각이 2개죠. 얘도 관리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주의고 얘가 주의고 얘가 심각이죠. 얘도 심각이 2개니까 셋 다 관리 대상이 된다. 이렇게 찾은 거죠. 자, 넘어가서 자,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오죠. 뭐 소거하시면 됩니다. 소거하면 되죠. 자, 원칙적으로 사업비는 사용 목적이 사업 운영인 경우에요. 사업 운영해야 되니까 이해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첫째, 품목당 단가가 1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인 게 여기 보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죠. 이하이면서 사용 목적이 서비스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둘째, 사용 연한이 1년 이내이면 지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별도죠. 별도죠. 그러니까 1년 이내는 요거밖에 없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3개죠. 인형탈, 프로그램 대여, 블라인드, 여기가 되겠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는 문제였다. 뭐 간단한 문제였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임원진 회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이 420만 원이다 라는 거를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뭘 봤더니 임원진 회의를 하는데 42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자, 2명 이상의 임원진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보면 2명 이상의 임직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단가는 10,000원 이하여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저렴해야 된다. 여기 나오죠. 자, 가격이 동일하다면 생각한 사람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임원진들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000원 이하로 해라. 자, 팔찌가 한번 나왔어요. 팔찌 3,000원이다. 그랬더니 볼펜이 한번 나왔죠. 볼펜, 그죠? 3,000원이다. 자, 볼펜 넘어지 하나지 않냐? 다이어리가 있다. 다이어리 15,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0,000원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회의에 집중해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너 10,000원 이하로 하라고 했잖아. 자, 그 다음에 USB가 좋다. 딱 10,000원이다 그랬더니 얘가 그런 거죠. 야, 너 또 뭔 헛소리야. USB가 나오겠는데 얘도 안 된다. 이거. 왜 그러냐? 부가세 포함 미포함 거 가격이다. 부가세 포함하면 11,000원이야. 이것도 안 돼. 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안 된다. 자, 전 볼펜이랑 USB래요. 그러니까 USB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볼펜이 한 번 더 나왔죠. 자, 전 USB가 적당하다. 안 된다니까. 얘는 되게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이어리 안 된다니까요. 그쵸? 자, 볼펜하고 팔찌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저는 티셔츠가 좋을 것 같네요. 6,000원이니까. 그죠? USB 안 된다고 했죠.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팔찌가 몇 건입니까? 볼펜을 보면 볼펜이 하나, 둘, 세 번이죠. 네, 팔찌도 팔찌가 몇 번이죠? 팔찌가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이렇게 나오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가장 선호되는 게 뭐예요? 볼펜이겠죠, 볼펜. 가장 많이 나온 게 볼펜이고 몇 개 살 수 있죠? 계산해보면 420만 원을 이렇게 갖고 요게 얼마예요? 볼펜이 한 개당 3,000원이니까 약분하니까 1,400개가 되겠죠. 정답이 2번이 된다. 이렇게 찾는 문제죠.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요 문제는 좀 복잡할 수 있겠죠. 요 시간에 대한 관리인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읽어보면 24시 이내에 모든 버스가 운행을 마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일단 한 대가 운행하게 되면은 2시간이 걸려요. 그 24시 안에 돌아와야 되니까 적어도 버스는 출발지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되죠? 22시에는 출발해야겠죠. 그래야지 24시에 도착을 할 테니까. 그런데 평일날은 이렇게 돌아요. 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한 대당 배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엄청 시골이네요. 40분에 한 대 오면은 정말 제가 예전에 광양에 한번 갔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참 난처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가 이렇게 배차가 크면, 그러니까 기간이 길면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잘 보고 가야 돼요. 잘 몰라가지고 이제 나가면 있을 줄 알았더니 서울인 줄 알고 그랬다는 거죠. 자, 봅시다. 공휴일인 어린이날에는 공휴일이 여기 있어요. 자, 출발지에서 13시에 출발하냐라고 했는데 자, 여기 6시간이죠. 6시간입니다. 그럼 40분 다니니까 40분 되니까 여기 이제 6시간 곱하기 60분 하면은 360분이라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죠. 9대가. 그러니까 12시 한 대가 출발할 거고 그 다음에 몇 시가 출발해요? 또 한 대가? 또 한 대는 13시에 출발하는 게 맞겠죠. 맞다. 자, 막차는 출발지에서 22시 이전에 출발해야 되죠. 맞죠? 왜냐? 24시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니까. 자, 일요일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때 기억 니은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정답이 아니니까 그냥 니을만 보면 되겠죠. 자, 출발지에서 9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한다면 이날은 토요일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9시 30분이니까 얘 20분 단위죠. 20, 40, 60분 단위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30분에 출발할 수가 없죠. 그럼 얘를 볼까요? 얘는 40, 그 다음 40분 더하면 80분이니까 20분이죠. 다음에 더하면 0분에 출발해야 돼요. 또 40분 더하면 40이니까 이런 식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30분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맞겠죠? 그래서 토요일이 맞다. 그렇죠? 정답이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디귿에 디귿이 왜 틀렸느냐 이거죠. 자, 한번 봅시다. 일요일이 있대요. 막차가 종착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23시 20분이다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얘가 출발하는 시간을 알면 2시간 뒤에 도착할 거겠죠. 그러면 75분이니까 얘가 13시에 출발하고 14시에 출발했겠죠. 그러면 이제 14시에 딱 정확하게 출발한 게 있으니까 자, 14시에 출발하는 거는 75분 뒤에 도착하니까 1시간 15분 뒤에 도착하겠죠. 그럼 15시 15분 되겠고 다음번 차는 몇 시에 출발하죠? 이때 출발하겠죠. 75분마다 출발하니까. 그럼 다음 차는 어떻게 될까요? 1시간 15분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1시간 15분씩 더해주면 되니까 16시 30분이 되겠고 17시 45분이 되겠고 18시인데 하나 더 하니까 19시에 출발하겠죠. 그 다음에 75분이니까 20시 15분이 되겠고 다음번 차는 21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0분인데 다음 차가 출발할 수 있나요? 다음 차는 출발할 수가 없죠. 왜 그러죠? 22시 45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22시면은 이미 10시를 지났죠. 그러니까 출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차예요. 그 막차니까 얘가 2시간 뒤에 도착하는 건 23시 30분에 도착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이렇게 된 거죠.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거 이제 급여인데 급여는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잘 읽어봐야 돼요. 보수 규정이 이렇게 있어요. 두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의 차이예요. 차이입니다. 그럼 딱 보면은 여기 이제 끝자리가 5, 5, 0, 0, 0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계산해 봐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범위도 좁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겠구나. 자, 시간의 근무상 이렇게 계산하는데 항상 이렇게 보통 나와요. 그러면 통상임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의 근무 시간을 알아야겠죠. 그렇겠죠.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그러니까 기본급이 여기 있고 대우수당, 장기근속, 식대 보조비를 합한 금액이래요. 근데 대우수당은 4%를 지급합니다. 대우직원 여기 해당되고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뭐의 4%예요? 기본급의 4%입니다.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4%다. 그런 얘기고. 자, 장기 근속수당은 5년 이상 근속해야 되는데, 자, 둘 다 5년 이상 근속했죠? 그러면 근속 연수에서 5를 빼고 1만 원 곱한 다음에 5만 원을 다시 더해요. 이게 뭔 짓이냐? 그냥 다시 이렇게 하면 만 원이면 5만 원이니까 그냥 계산해 주면 편한데. 그러니까 5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거고 20만 원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식대 보조는 무조건 10만 원 주고. 자, 요게 핵심이죠. 시간의 근무수당은 15시간까지만 인정하니까 얘가 19시간 하더라도 15시간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PC부터 한번 계산해 봅시다. PC는 기본급이 305만 원을 받겠죠. 자, 대우수당은 없어요. 장기 근속수당은 여기다 계산해야겠죠. 그럼 13년 빼기 5년 하면 8년이니까 1만 원. 8만 원이겠죠. 5만 원 더하면 13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뭘 더해야 돼요? 식대 보조비 10만 원을 계산해야겠죠. 그럼 23만 원이 되니까 328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의 수당은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곱하기 200분의 1.5 곱하기 15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산한 식을 쭉 써봐야겠죠. 그렇겠죠? 뭐 이거 다 계산을 진짜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뭐 약분을 해서 하셔도 되고 얘는 222.5거든요. 그래서 200으로 나누면 1.125가 돼요. 11.25가 되니까 대략적으로 곱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10% 하면 32만 8천 원 정도가 되겠고 또 1% 하면 32,800원 정도가 되겠고 여기에 4분의 1이잖아요. 25%는 4분의 1이니까 여기를 반절 2번 하면 돼요. 그럼 16,400원에 2로 또 나누면 8,200원이 됩니다. 그러면 8,200원을 이렇게 더해주면은 요게 뭐다? 요게 요 금액이 되겠죠. 자, 계산해주면 약 한 얼마 정도 되냐면 36만 9천 원이 나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계산해보면 맞겠죠. 36만 9천 원 맞죠? 그러니까 10%하고 1%하고 4분의 1을 제가 그냥 빨리 한 거예요. 곱하기를 이제 더하기보다 이렇게 하면 좀 빨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60만 원을 더해주고 SC는 그 다음에 이제 대우직원이 있어요. 대우직원은 여기 4%를 계산하니까 자, 4%면은 얼마일까요? 뭐 그냥 10%면 26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26만 원을 맞추니까 4, 6에 24, 4, 2, 8 하면 10만 4천 원이죠. 그렇죠? 여기 26만 원인데 10만 4천 원이 됩니다. 10만 4천 원. 자, 그 다음에 10만 4천 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년이었으니까 아까 계산한 8에다 5 뺀 다음 1만 원 곱하기 5니까 그냥 8만 원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5만 원이 어차피 이러고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근속 연수에다 만 원 곱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8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꼭 맞추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식대 10만 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대략적으로 이걸 계산하면 10.4니까 28.4가 되겠죠? 그러면 308.4 이렇게 됩니다. 308.4 308만 4천 원 정도가 되겠다라는 거죠. 아, 여기 아니죠. 28만 8천 원이죠. 얘가 28만 4천 원이 되니까 288만 4천 원이 되겠죠. 그죠? 288만 4천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시간 근무했어요. 10시간이니까 200분의 15 곱하기 10시간. 왜냐? 얘는 15시간 미만이니까 그렇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은 얘를 계산하면 여기 이제 계산하면 여기 20이 될 거 아니에요? 20이 되겠죠? 0.75를 곱하면 되겠죠? 0.75. 그죠? 이렇게 나눠보면 0.75. 그죠? 이거는 4분의 3이거든요. 4분의 3. 그럼 4분의 1을 빼주면 돼요, 여기서. 4분의 1을 빼주면 얼마가 될까요? 144.2. 한 번 더 나누면 72.1이 돼요. 72,000, 여기서 4분의 1을 빼주면 되니까 0.75 하면 10%, 28만 8천, 여기 28만 8,400원에서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4분의 1 정도, 72만 1,000원을 빼주면 되니까 대략적으로 21만 6,3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36만 9천 원이었고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21만 6,300원이니까 빼면 얼마예요? 일단 700원 되겠죠, 끝자리가.
요거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산할 때도 그냥 끝을 빼요. 그럼 7이니까 바로 여기다 그냥 써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분들은 이걸 이제 다시 빼가지고 정확하게 나오는 걸 좀 확인할 필요는 있긴 해요. 근데 내가 계산이 정확하다. 그러면은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문제들은 쭉 푸시면서 그냥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A, B, C 팀이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뭐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 팀은 테라스가 없는 방을 선택했어요. 그죠? 테라스가 있는 방은 25,000원 추가하니까 A하고 써볼까요? 자, A, B, C가 있다고 해봅시다. 테라스가 없는 방이니까 얘는 125,000원. 얘도 125,000원. 근데 얘는 테라스가 있어야 되니까 15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베큐장을 이용하는데 B팀만 야외 바베큐장을 이용하고 나머지 두 팀은 실내 바베큐장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B팀만 야외 바베큐장이니까 5,000원이 추가된다라고 했으니까 B팀은 25,000원이 들어가겠고 나머지 뭐야? 실내로 하니까 실내는 2만 원이죠. 2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25만 원이고 40만 원이 되겠죠? 40만 원. 그리고 6만 5천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46만 5천 원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계산하면은 40만 원이고 그 다음에 6만 5천이니까 46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위를 좀 맞추셔가지고 풀이를 해주면 되겠죠. 정답이 4번이 된다. 라는 거고. 자, 픽업 비용은 일단 6인 기준으로 5만 원이에요. 근데 한 사람당 만 원씩 추가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예를 볼게요.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3명이 오지 않았으니까 7명만 이렇게 왔겠죠. 6명까지는 비용이 똑같은데 한 명이 추가되잖아요. 추가된 게 한 명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5만 원이 나오고 여기는 만 원이 나오니까 여기는 6만 원이 나오겠다.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7명이니까 여기 5만 원이 나오고 6명까지 5만 원이 나오고 플러스 1만 원이 되니까 총 여기도 6만 원이 나오겠죠. 얘는 9명이 다 왔어요. 팀원이 굉장히 결속력이 좋다라는 거죠. 6명까지는 5만 원이니까 3명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3만 원이 추가됩니다. 전체 비용이 얼마냐? 5만 원씩 15만 원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얼마예요? 만 원, 3만 원이니까 5만 원이 추가되겠죠. 또는 여기 8만 원이니까 12만 원 더하기 8만 원 해도 되고요. 15만 원에다가 5명이 추가되니까 5만 원 더 되겠고 그래서 20만 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그 보통 모듈형에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봤더니 배너 설치 비용이 이렇게 있는데 본관이 3관이 있어요. 1관, 2관, 3관 뭐 이렇게 있다. 정문이 여기 있고 후문이 여기 있네요. 자, 설치 비용은 배너 제작비와 배너 거치대가 있어요. 배너 제작 비용은 일반은 15,000원, 양면은 2만 원이고 거치대는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조심할 거는 배너가 있고 현수막이 있어요. 배너는 이렇게 거치된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걸 배너라고 하고 현수막 이렇게 거는 거죠, 이렇게. 거는 걸 현수막이라고 보통 하니까. 자, 올라가 봅시다. 여기 보면 1관과 2관 사이길, 2관과 3관 사이길, 상관 내부 한 곳에 한 장씩 뭘로 설치하냐면 배너를 설치하는 거예요. 요거. 그쵸? 자, 실외용은 전부 양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이길이니까 실외용이죠. 그 다음에 내부는 실내용이에요. 자, 실외용은 전부 양면으로 배너를 설치합니다. 그럼 나머지 얘는 뭐죠? 얘는 단면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양면 배너는 한 장당 2만 원이에요. 그리고 2장이 필요하죠. 이렇게 2개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외부용의 거치대는 15,000원입니다. 곱하기 2개 이렇게 되겠죠. 자, 실내에는 15,000원이 들어가겠고 한 장이 들어가고 거치대도 만 원이 되겠죠. 이거 이제 35,000원이 2배니까 7만 원이 되겠고 얘가 15,000원, 25,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총 95,000원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현수막을 설치하는 거예요. 배너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보고했고 추가 지시에 따라서 현수막을 설치하니까 이쪽이죠, 이쪽. 그죠? 자, 행사 위치를 분명히 알리려면 현수막도 설치해야 되는데 정문하고 후문 2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3관 건물 입구에도 하나를 설치한다. 총 3개를
설치한다는 거죠. 자, 정문과 후문에는 2m 곱하기 7m를 2개를 설치하는 거죠. 그 3강 건물에는 1m 곱하기 5m를 1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1 곱하기 3까지는 그러니까 3제곱미터당은 5,000원이에요. 얘는 이제 14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3제곱미터까지는 5,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과된 게 얼마예요? 11제곱미터죠. 이게 1제곱미터당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33,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총 비용이 얼마예요? 38,000원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몇 개예요? 2개죠. 76,000원이 나오겠다. 그런 얘기고, 얘는 5제곱미터잖아요. 5제곱미터고 3제곱미터까지는 5,00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제곱미터를 넘어가니까 6,000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11,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오니까 총 87,000원이다. 정답이 2번이 됐다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거침없이 풀어나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1번, 1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